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스킵 멈춰. 오늘 그러면 뭐 일단 문제를 좀 풀어볼 건데 네. 첫 번째 문제부터 좀 어렵네요. 이거 소개를 해주시죠. 자, 이 문제는 아마 공부를 다 하셨을 거예요. 지금 마지막이니까. 그래서 30초 컷. 거의 맨 처음에 나오는 그래요? 문제인데요. 그게 가능한가? 30초에 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여기에 나오는 뭐 수영을 잘한다, 퍼즐을 좋아한다는 어떤 단어로도 바꿀 수 있고 중요한 게 어떤과 모든에 관한 얘기예요. 아. 전제 두 개를 가지고 예. 결론을 이끌어내는 건데 사실 우리가 답만 맞추면 되잖아요. 그쵸? 논리학 책을 저는 물론 공부 처음에 할 때는 네. 정말 열심히 읽었지만 네네. 사실 답만 맞추면 되잖아요. 맞아요. 자, 이제 답만 맞추는 요령에 대해서 가장 네. 많이 나오는 두 개 유형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수영을 잘하는 어떤 사람은 퍼즐을 좋아한다 라는 걸 가지고 벤 다이어그램 그릴 거고요. 결론도 바둑을 좋아하는 어떤 사람은 수영을 잘한다 라는 걸 볼 거고 네. 보기 5개를요 읽으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오. 답을 바로 찾아서 찍고 넘어가는 그런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 자, 벤 다이어그램은 어떻게 그리냐면 네. 어떤이 들어가면 두 개가 그냥 교집합이 있도록 우리 고등학교 때 배운 그 예. 집합 벤 다이어그램 두 개를 이렇게 나란히 그리는 게 어떤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도 나오는 어떤 또 이것도 역시 바둑을 좋아하는 사람하고 수영을 잘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교집합이 있도록 그려준 다음에 여기 두 개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게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수영을 그쵸. 잘하는 사람. 그럼 퍼즐을 좋아하는 게 전제에 있었고 또 바둑을 좋아하는 게 결론에 있었거든요. 일단 지금 마지막이니까 이렇게 외우도록 할게요. 어떤으로 전제 시작해서 결론으로 전제가 끝나요. 그러면 공통 단어 빼고 결론이 전제에 나온 이거를 덮으면 돼요. 더 크면 덮을 수가 있죠. 이렇게 바둑을 좋아하는 게 퍼즐을 좋아하는 것보다 크면 네. 되는 거예요. 그림상으로. 저는 이제 보통 잡아먹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커서 이걸 확 덮으면 되고 그럼 이거를 어떻게 말로 나타낼 것이냐. 우리 고등학교 때 배운 거거든요. P면 Q이다가 참이면 P보다 Q가 더 큰 집합이에요. 그래서 퍼즐을 좋아하는 모든 사람이 바둑을 바둑을 좋아한다. 좋아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답에 가서 퍼즐을 좋아하는 모든 사람은 바둑을 좋아한다를 찾아서 그냥 표시를 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기억할게요. 어떤으로 시작했어요, 전제가. 어떤으로 끝났어요. 공통 단어 빼고 결론이 전제에 나온 거를 확 이렇게 덮어서 더 크게 나오면 된다. 자, 시험 며칠 안 남았으니까 이거 기억할 수 있겠죠. 이렇게 푸시는 거고요. 실제로는 이게 논리학에 나오는 논리관계 3단 논법 이런 관련해서 하는 건데 우리는 시험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쵸. 골든타임 특집이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그러면 딱 잡아먹는 걸로. 약간 뭐 좀 네. 비껴가는 정석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은 근데 시험 전에는 어쩔 수 없어요. 맞아요. 이거를 지름길 다 찾아야 돼. 벤 다이어그램이 어쩔 수 없이 네. 이게 맞도록 결론에 맞도록 이렇게 알고 가야 맞춰야 되잖아요. 30초 컷 그러니까요. 해야 맨 마지막 문제까지 갈 수가 있는 거죠. 들어만 가면 이제 뭐 거들떠도 안 볼 거니까. 맞아요. 다시 볼 일 들어만 없어요. 가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는 볼 일 없으니까 뭐 빠르게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다음 문제도 한번 만나볼게요. 자, 이것도 그렇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네. 실제로 문제에 이렇게 요령을 알아가서 바로바로 풀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고요. 네. 그게 안 되고 현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뇌를 써야 돼요. 자, 요럴 때는 뇌를 좀 쉬어서 빨리 풀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이 문제를 보면 이것도 역시 전제 2를 찾는 문제인데요. 모든 자 들어왔어요. 네. 어린이는 생선을 먹지 않는다. 자, 일단 요거는 둘 거예요. 벤 다이어그램 그리시면 안 되고요. 결론을 가볼게요. 어떤 초등학생은 어린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어떤 초등학생은 어린이가 아니다 할 때 어떤은 뭘 손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이 될 때는 초등학생의 동그라미 하나 만들고 어린이가 아닌 거에 동그라미 하나 만들거든요. 어린이가 아니다예요. 위로 가면 어린이는 이랬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어린이가 아니다가 나오도록 바꿔줄 건데 대우라고 해서 결론을 부정하고 이 처음에 나온 것도 부정을 해서 이렇게 거꾸로 보내주는 거거든요. 오. 생선을 먹는 사람이 어린이가 아니야. 아닌 거예요. 이렇게 대우 명제. 여기 지금 아마 내일 모레 시험 보실 분들은 다 알고 계신 네. 내용이에요. 생선을 먹으면 어린이가 아닌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벤 다이어그램
그램 가지고 연결을 할 건데요. 생선을 먹으면 네. 어린이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그려줄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초등학생은 어린이가 아닌 거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스물 어린이 아닌 거하고 초등학생 이렇게 생겼었잖아요. 네. 얘를 이렇게 옮겨가서 여기다가 밑에 나온 것처럼 초등학생 아니다. 뭐 왼쪽에 그려도 상관없고 오른쪽에 그려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 다음에 어린이 아님이 공통이잖아요. 얘를 쓱 빼면 초등학생과 생선 먹는 사람들이 이렇게 교집합이 있도록 그림을 그릴 수 있고, 교집합이 있도록 그리는 거는 어떤이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초등학생이 생선을 먹거나 아니면 생선을 먹는 어떤 사람이 초등학생이거나 이 둘 중에 하나가 되면 되는 거죠. 아마 이거를 혹시나 채널 틀다가 막 보신 분들은 저게 뭐지? 이렇게 하실 거예요. 생선을 먹으면 어린이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렇죠. 네. 실제로 그리고요. 네. 이제 문제에는 상식을 벗어난 내용들이 나오는 경우 있어요. 아, 그래요? 헷갈리라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최대한 상식을 벗어난 얘기를 해봤는데요. 네. 어떤 초등학생은 생선을 먹는다. 쌤, 그러면 이 모든이랑 어떤이 나오잖아요. 네. 그럼 어떤이 나왔을 때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네. 모든이 일단 두라는 거죠. 네. 왜냐하면 아니다가 들어갈 수 있기 네. 때문에 대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바보이다 이러면 사람 바깥에 바보를 그쵸, 이렇게 그리면 그쵸.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은 두 개가 이렇게 겹쳐지게 동그라미가 겹쳐지게 그리는데 모든을 그냥 두는 이유는 어린이가 아니다가 나올 경우 벤 다이어그램을 생선 먹는 사람과 어린이 아닌 사람 밖에 그리기 위해서 두는 거고요. 네. 1번 나왔던 이 유형하고 요 유형이 가장 많이 되는 거고 가장 틀리는 거예요. 이 이외의 게 나오면 쉬워요.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고요. 요거 30초 컷 할 수 있습니다. 네, 30초 컷 두 문제를 빠르게 한번 봤고요. 네. 되겠죠. 다음, 아니 네. 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다- 여기 계신 네. 분들은 이번 주 시험 안 보시잖아요. 그럼요. 시험 보신 그래서 그런 분들은 거예요, 저희는. 2주 전에 발표가 났거든요. 이미 2주 전에 발표가 났고 지금 2주 반 정도 공부하신 네. 상황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마지막에 선생님 저는 이 유형이 두 개가 제일 어려워요 라고 질문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 요거를 제가 넣은 겁니다. 아, 네. 오늘 그런데, 두 분은 네. 그런데 지금 이제 화면에 띄어져 있는 문제를 보니까 얘는 네. 더 머리 아프네요. 말이 안 나와요. 암호예요? 뭐 이거? 이거는 네. 전통적으로 제가 요 학생들을 가르친 지가 10년이 좀 넘었거든요. 요 GS8를. 네. 근데 이거 제가 알고 있는 이 기간 내내 나왔던 문제예요. 아. 항상 추리 능력에 나왔던 거고요. 자, 보시면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예. 하나는 이 1번, 2번, 3번, 4번 순서가 바뀌는 경우하고요. 변환이라고 해서 네. 1이 3으로 바뀌고 뭐 1이 뭐 9로 바뀌기도 하고 이렇게 그 변환되는 요 두 가지 규칙을 따라서 공통적인 걸 찾아서 이 기호들이 뜻하는 걸 찾아주는 겁니다. 자, 한번 좀 볼까요? 만약에 이 중에 뭐를 가장 먼저 봐야 될까요? 저 이거 이거. 마른 목. 맞아요. 이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보면은 이 LFOU 하고요. LOUF하고 순서가 서로 바뀐 이런 모양이죠. 그래서 이 순서를 어떻게 바꾸었나 라는 것을 살펴보면 L은 그대로 있고요. F가 맨 뒤로 가는 이런 관계라고 볼 수가 네. 있죠. 보통 학생들은 이걸 어떻게 쓰냐면요. LFOU가 1, 2, 3, 4번이잖아요. 그래서 1, 3, 4, 2 이렇게 쓰고 하는 학생도 있고 아니면 F를 뒤로 빵 차버려 라고 이렇게 인식하는 학생도 있고요. 이거는 여러분이 좀 편한 대로 네. 하시면 됩니다. 어. 자, 그러면 똑같이 생긴 게 여기 있잖아요. 네. 세 그럼 번째. 이거를 가지고 이거를 세로를 보든가 아니면 가로를 보든가 보면은 우선 요거 어떻게 되는 거냐면 두 번째 게 맨 뒤로 가는 거니까 네. 시험장에서 쓰시겠죠? 전 여기 못 쓰니까 4, 4, 7, 6, 7, 9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 6, 7, 9와 2, 3, 5, 6과의 관계를 보는 거죠. 그래서 별표가 별과의 관계를 그렇죠. 2, 3, 5, 6과 별과의 2, 3, 5, 관계. 6이 4, 6, 7, 9로 변할 때 어떻게 되느냐? 변환이죠, 이거는. 네. 그쵸. 그래서 2가 커지고 3이 커지고 2가 커지고 3이 커지는 관계. 그래서 보통 학생들이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2, 플러스 3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근데 여기 문제를 가보면 지금 요 말은 뭐 하고요.
그다음에 별 있고 하트가 있어요. 그쵸. 그럼 우리가 굳이 클로버를 볼 필요가 없는 거죠. 하트만 구하면 돼요. 하트만 보면 돼요. 그래서 아랫줄로 가볼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나오고 있는 요 마름모를 다시 거꾸로 하는 거죠. 두 번째 거를 맨 마지막으로 차버린 모양이니까 KMRB를 아마 쓸 거예요. KMRB를 아마 이제 손으로 써놓고 난 네네. 다음에 LOUF와의 관계를 보겠죠. 아, 보면은 지금 아예 문자가 달라지는 거니까 변환이에요. 네. L이 K로 가고 이때 이제 학생들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종이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재빠르게 A, B, C, D 순서로 쓰는데 5개로 끊어서 쓰면 5번째가 E가 되고요. 10번째가 J가 되고 15번째가 O가 되고요. 그 다음에 T, Y. 그래서 보통 2조 T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E, J, O, T, Y. 이렇게 50, 15, 20번째 거를 쭉 써놓고 하신 학생들도 있고, 이게 저 어떤 학생 봤더니 그냥 알파벳 순서가 다 보이는 학생들은 뭐 굳이 쓰진 않아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L과 K와의 관계, 그리고 O와 M과의 관계, U와 R과의 관계, F와 B와의 관계를 살펴보면은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앞으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알파벳이 변환되는 관계로 찾아볼 수가 있고요. 이거를 가지고 여기 지금 나오고 있죠. 그쵸. 왼쪽에서 두 번째 수를 맨 오른쪽으로 보내는 거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가 되고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2, 플러스 3이고 지금은 하지 않을 건데요. 요 클로버는 보면 왼쪽 2개 자리를 바꾸고 오른쪽 2개 자리를 서로 바꾸는 이런 순서 변환이에요. 그래서 문제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변환을 해주면 되죠. 문제에 나와 있는 BROM을 요거 두 번째 거를 맨 마지막으로 보내서 만들어주고 그런 다음에 하트를 이용해서 또 만들어주면 A3JN이 되고 이거를 네. 별을 이용해서 만들어주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하진 않아요. 이거는 제가 풀이로 해놓은 거고요. 보시면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죠. 아, 이거는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2, 플러스 3이죠. 그럼 이거는 합칠 수 있어요. 앞으로 한 칸 갔다가 뒤로 2칸 가는 거니까 아. 요거는 플러스 1이죠. 그러네요. 그런 다음에 요거는 플러스 1. 1. 다 플러스 1이다. 아니군요. 마이너스. 여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로 해서 2단계에서 요 끝단계는 바로 넘어갈 수가 있는 그러네요. 거예요. 그래서 순서 바꾸는 거하고 변화는 합성하기가 어렵고요. 순서 바꾸는 이 변환되는 거는 2개를 합성해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시간을 줄일 수가 있겠죠. 쌤, 근데 이거는 30초 힘들 것 같아요. 그럼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30초 얘기했던 건 네. 앞에 두 문제. 네네. 그러니까 1분에 한 문제잖아요. 그럼 앞에 그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는 그쵸. 문제를 30초에 풀 수 있다면 여기에다 30초를 더 투자를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1분 30초 정도 네. 듣고. 그래서 앞에서 시간을 줄이는 목적이 네. 여기서는 이거는 한 많이 들 때는 2분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에다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기 위해서 이게 거의 한 20번대 이후에 문제가 나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나오는 문제에서 어려운 문제 몇 개를 빼고 여기 도달해서 여기를 하고 이거 생각보다 연습하면은 지금부터 연습하면 우리 시험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하고 맨 마지막 좀 쉬운 문제 풀고 요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학생들이 맨 마지막에 나오는 2-3 문제가 지문 문제인데 이게 좀 비교적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화살표 2개짜리 이렇게 화면 이렇게 뜨거든요. 이거 뜨면 맨 뒤로 가서 맨 뒤에서부터 푼다. 그리고 맨 앞에 풀고 맨 뒤에 풀고 그리고 가운데를 푸는 학생도 있으니까 여러분 가시기 전에 난 순서가 대부분 똑같아요. 아마 유형 다 아실 거예요. 이 유형 중에서 내가 어디서부터 풀지는 조금 미리 계획을 잡아 가셔야 돼요. 그렇군요. 빠르게 하는 방법을 하려면 네. 참 네. 이런 것도 어떤 식으로 뭐 특별하게 먼저 봐야 되는 거라든지 네, 그런 게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짜리를 먼저 보는 게 좋고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몇 년에 한 번씩 하나짜리가 없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런 경우는 알아채기가 쉽게 나와요. 아예. 그 변환과 순서를 막 섞어가지고 우리가 할 수 없게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풀 수 있게 나오게 돼요. 이 문제는 생각보다 학생들이 그렇게 싫어하진 않아요. 그냥 풀리면 꼬아둔 건 풀리겠네요. 아니니까. 네.
이건 많이 해보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하면 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하세요. 네. 네, 지금부터 하시면 되고 저희가 맞아요. 다음 아니 근데 문제도 다음 것도 안 볼게요. 보여요. 아 이거 진짜 빨리 풀고 아, 이건 빨리 지나가는. 풀 수 있어요? 자, 어. 이거를 보러 가는 이번 주에 시험 보러 가시는 분들 딱 보이시죠? 사실 저보다 학생들이 더 잘 풀어요. 보면은 이거는, 네. 이게 하나, 둘, 셋, 네 칸으로 돼 있잖아요. 이거의 변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80도 돌리고 180도 돌리고 180도 돌려서 답을 지우는 거예요. 네네. 근데 아마 다 못 지울걸요? 다 똑같아서.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세모 볼게요. 색깔을 일단 바꿔 나가기 때문에 하얀색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검은색 지우고, 자, 여기서 우리가 모양을 확인할지 보면 할 필요가 없어요. 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색깔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요 왼쪽 하단에 있는 것도 보면 색깔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색깔 보는 걸로 이제 파악을 해야겠죠. 네. 그래서 흰색이 나올 차례니까 검은색을 또 지워주고. 그렇죠.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 저 화살표를 보셔야 하는데, 화살표 안에 들어있는 네 칸이 이렇게 왼쪽으로 옮겨가는 거거든요. 네, 시계 네.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옮겨가기 때문에 요 세 번째 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옮겨간다 하면은 5번이 되는 거는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이거. 네, 저 이 이거는 문제가 제일 30초. 좋다. 네, 이거는 30초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문제가 이렇게 풀리는 경우도 있고 좀 네. 어려울 때도 간혹 있거든요. 아. 그래서 요거는 그냥 계획상은 1분. 아하, 운 좋으면 30초, 운 나쁘면 1분 20초 이렇게 어. 생각해 나가면 좋겠죠. 화살표 방향도 잘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1번하고 5번하고 헷갈려가지고. 그래서 네. 여기에선 좀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네. 관찰력이 필요한 문제 같아요. 그렇군요. 지금 5번은 그럼 네. 또 어떤 추리 문제인지 좀 궁금해지는데 5번 복잡할 것 문제는 같아요, 이렇게 평면도 문제예요. 음. 대부분 긴 지문이 나와서 지문에 나와 있는 걸 잘 파악을 해야 풀 수 있는 문제죠. A에서 G까지 7명의 고객이 있고 1인 1실 배정이라고 얘기했고 평면도 주어져 있고요. 다음 조건을 따른다라고 얘기했고 적절치 않은 거 배정되지 않고 비인객실 발생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비어있는 룸을 복도의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105호와 110호는 비어있지 않도록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다 표시를 하겠죠, 연필로. A를 배정한 양 옆에는 B와 C를 배정한다. 그랬기 때문에 아마 여기 화면 그 종이, 아니 네. 여러분이 받는 종이 있죠. 거기에다가 A 옆에 B, C를 쓰겠죠. 뭐 BAC나 CAB나 이렇게 쓴 다음에 B를 배정한 룸과 복도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룸은 비워둔다라고 표시를 하실 거고요. C를 배정한 룸에 양옆 중 하나는 비워둔다 이랬는데, 자, B 옆에 A가 있어요. 네. C 옆에 A가 있어요. 그럼 C 기준으로 한쪽에는 A가 있고 한쪽은 비어져 있는 룸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D를 배정한 룸과 복도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는 룸에는 E를 배정한다. D, E가 마주보고 있는데 위에 지금 언급되지 않고 있어요. 잘 보면 지금 B, A, C, 빈방 이 네 개가 통째로 들어가고 D와 E가 마주보게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럼 이거를 어떻게 넣으면 좋을까요? 하실 수 있겠어요? 네. 알려주세요. 맨 마지막에 참 이거 안 했네요. G는 106호에 배정하며 네. 그 옆에는 비워둔다. 그래서 106호 G라고 이렇게 쓰겠죠. 네. 제가 객실을 해놓은 걸 그림을 그려왔는데요. 네. 이걸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G에다가 106호에다 이제 G를 쓸 거예요. 그런 다음에 B, A, C, 빈방. 그쵸. 이거를 써놓은 거를 갖다 넣어줘야 돼요. 근데 D와 E가 마주본다 이랬거든요. 네. 그럼 G를 저기다 놓고 D, E가 마주보게 한 다음에 네 칸을 채워넣어야 되니까 우리가 한 B, A, C 빈방은 윗줄에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랫줄에 네 개를 통째로 넣을 수가 없죠. 그 얘기는 네 개가 붙어 있으니까 D, E가 105나 110호에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B, A, C 빈방을 넣을지 빈방에 C, A, B 이렇게 들어갈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자, 이거는 빈방을 마주보지 않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에 B가 들어오고 저기에 빈방이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채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F를. 그렇게 해가지고 보면은 4번에는 D는 110호에 배정한다 이랬는데
105호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어. 110호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참, 이것만 잘 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궁금한데요. 보통은요. 네. 모든 대학생들이 네. 한 2주 정도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그 전에도 공부를 해요. 네. 이 추리 문제, 요런 스타일의 문제는 삼성뿐 아니라 다른 기업에도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평소에 이런 것들이 연습이 되어 있긴 하죠. 일단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이 풀어보는 게 중요한 그러니까요. 것 네. 같아요. 유형을 일단 알고. 네. 두 분은 2주 전에 합격 통지서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저희가 우리도 급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긴장하면 맞아요. 우리도 잘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뼈 있는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뼈가 있어야 되나요? 뼈가 네. 있어야 돼요. 자, 오늘부터 술 금지, 노는 거 금지, 집에 콕 박혀서 공부만 하세요.